저 B반 김종현입니다. 저는 실습 동영상만 올리는 줄 알고 이제 실습 동영상만 올리게 되는데, 이론 동영상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제가 학습은 하긴 했는데 지금 올리는 줄 알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총이치 금속 결합된 총이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입니다. 금속 총이치는 조직면의 일부나 전부를 형성하는 총이치상의 금속 부분으로 의치의 레진상 부분과 인공치 부착을 위한 기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막 부분이나 인공치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금속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주조금속상의 요구 조건으로는 가능한 한 얇고 견고해야 하며 밀도가 높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게 설정해주고 이제 밀도가 높게 설정해주게 되겠습니다. 주모형에 적합되는 정확성이 높아야 하며 생물학적으로 생체 적합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어서 금속 주모형에 이제 적합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생물학적으로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강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속과 이제 인체에 무해하지 않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금속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이치의 적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막 조직이 안정된 부위에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점막 조직이 나쁜 직내의 경우에는 금속상의 적용은 피하되 레진산 의치를 이용한 점막 대상으로 활성화된 점막 조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속상 중에 새들 타입 인배쉬 형태의 상하 임상 증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들 타입이 있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구강 내에서 조금 더 이제 음식을 저작할 때나 이런 식으로 입안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의 촉각에 대한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금속상 임상 증기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모 형상에 장착된 상하 메탈 베이스이고요. 다음은 메탈 베이스의 교합제를 제작한 상태입니다. 금속상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레진상과 금속상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레진상에 비해 금속상이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탈이 들어간 그 총이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탈이 들어간 것이 장점이 더 부각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메탈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 시작되게 되면은 음식이나 저작할 때 뜨거운 물, 뜨거운 것이나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에 대한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얇아서 이제 구강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물감이 더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제 제작하기 어려운 것이 되겠는데요. 번거롭죠. 왜냐하면 이제 금속을 이제 주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있고, 이제 생체에 좀 더 적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메탈을 다루기가 레진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강도가 우수하며, 둘째, 열재 구성이 우수하며, 셋째, 아크릴릭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으며, 넷째, 의치상 하부의 조직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섯째, 구개 부위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이물감이나 발음장애를 줄일 수 있으며, 여섯째, 의치의 장착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일곱째, 레진상에 비해 흡수성이 없어 위생적이고 친화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첫째, 제작 과정이 복잡하며, 둘째, 제작하기 어려우며, 셋째, 고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장점이 참 많은데요. 메탈 베이스, 제가 실제 임상에서 총이치 파트에서 몇 주간 실습을 해보았는데, 메탈이 들어간 이제 총이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금속 종이치 전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속 총이치 전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인상과 작업 모형 제작 과정입니다. 고무 인상제를 이용한 최종 기능 인상체에 복싱 메서드를 이용하여 개량된 경석고를 수입하여 경화시킨 다음 주모형을 얻어냅니다. 네, 최종 인상을 얻어서 러버 인상으로 된 이제 인상을 얻어서 이제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박싱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겠죠. 보더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설정해야 하며 설감이나 조음, 미각 등의 영향을 주는 부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주모형으로부터 점막 조직을 분석하고 금속상 설계를 결정하는데 점막의 흡수로 인한 생체 변화가 예측되는 부위는 첨상이 필요하게 되므로 레진으로 합니다. 그 중 상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치에 수반되어 손실된 치주제는 레진으로 보충하고 편하지 않은 고개 부분은 아주 얇은 금속으로 덮도록 기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하기 기준점을 살펴보면 첫째, 외형선은 치조정을 약간 넘는 부분에 설정하여야 하며 둘째, 후국의 폐쇄부는 국의 소화를 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절칠 뒤부는 금속으로 덮지 않아야 하며 넷째, 피니쉬 라인의 설정은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을 금속으로, 치조제의 흡수가 있는 부분은 레진으로 보완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하악인 경운입니다. 치조제의 부동 점막부와 향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위는 금속으로 덮도록 기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하악의 기준점을 살펴보면 첫째, 외형선은 부동 점막부와 가동 점막부 사이에 내측에 설정하며 둘째, 후연은 제1배구치 원심 해당부까지로 하며 셋째, 치조정부는 릴리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금속상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주의할 사항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만 하면은 좀 말로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외형선이 치주제를 넘어서 조금 넘어서 이제 디자인을 설계를 해주고 그 절치유도나 이제 유동성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치조면에는 금속상이 덮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치조제를 릴리프 처리를 해줍니다. 금속상이 닿지 않는 것이라 않고 이제 레진 위치상이 닿는 그런 원리가 되어 있고, 금속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금속이 강도를 갖고 이제 파절이 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 얇게 그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아웃과 릴리프 과정입니다. 유지골격을 수용할 부위를 20게이지 시트 왁스로 의치상과 금속상 부분의 내부 경계선의 외측에 압접하여 부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20게이지 시트 왁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모형의 블록아웃은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기공 의뢰서에 표시된 릴리프나 재형성이 필요한 조조 의치상의 윤곽 내에 있는 부위를 블록아웃합니다. 그 다음 윤곽 외부의 언더커트 부위를 클레이나 콜킹 컴파운드 또는 유틸리티 왁스 등으로 블록아웃합니다. 상악 의치상의 표준적인 윤곽은 거의 치조정을 넘어 연장되지 않으므로 이 재료를 순협측 치조면을 따라 미치시켜줍니다. 이때 복제 재료를 변형시켜 내활성 모형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모형의 언더커트이나 디스크레펜시으로 위치시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록아웃과 릴리프에 대한 설명이 내화성 끝났습니다. 모형 제작 과정입니다. 내화성 모형을 주모형의 제작하는 이유는 이제 캐스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화성 모형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가로 복제 모형을 제작하겠죠? 어거 몰드의 디퍼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모형을 석고포사용에게 침수시킵니다. 네, 이때 침수시키는 이유는 아가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내화성
매물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화성 모형이 아니라 이제 주 모형을 석고인 모형을 마른 석고 모형을 집어넣으면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가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침수를 시키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석고포사 용액은 주모용에 미치는 용해작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주모용을 복제용 플래스크에 넣고 아가 인상제를 부은 후 완전하게 경화되면 주모용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내화성 매몰제를 주입하여 완전하게 경화되면 분리하여 건조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가에서 내화성 모형을 빼낼 때 조심스럽게 빼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종이 수건 위에 놓아둡니다. 내화성 모형을 비즈 왁스에 담그는 이유는 모형의 표면 강도를 높이고 납형 왁스 없이 왁스가 모형 표면에 단단하게 접착되며 내화성 모형의 표면 활택도를 증가시켜 주조체 내면이 거칠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비즈왁스를 사용하거나 이제 표면 경화 처리제, 이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침수를 시키는데요. 이때 매물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침수시키고 비즈왁스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매끄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왁스, 이제 메탈이 될 왁스를 부착시킬 때 잘 붙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왁스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모형에서 내화성 모형으로 옮겨줍니다. 내화성 모형상에 완전한 윤곽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그림으로써 유발되는 손상은 금속에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상하 내화성 모형의 통법에 따라 납형을 왁스업 하는데 상압 24에서 22 게이지, 하압 21에서 18 게이지 시트왁스나 스티플 시트왁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다음은 주입선 부착. 메쉬 부분은 이미 기성화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면은 더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정입니다. 견치 부위와 제일대구치 부위에 주입선을 위치시켜 부착한 다음 주입선을 의치상 위에 중앙에 위치한 왁스 컨 스프루에 부드럽게 연결시킵니다. 네, 이때 주입선을 부착하게 이어서 되겠습니다. 매몰과 소환 및 주조 과정입니다. 제작자의 혼수기에 따라 매몰하고 소환합니다. 소환 사이클은 사용하는 내화성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주형은 항상 주입선 구멍이 아래로 가도록 소환로 내부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위치에서 소환로의 벽이나 다른 주형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화성 모형의 소환이 완료되면 금속상을 얻기 위해 고주파 주조기를 이용하여 주조합니다. 다음은 매몰재 제거 과정입니다. 주조물을 주조대에서 제거하여 벤치 쿨링 시킨 다음 조심스럽게 네, 이제 매몰재를 주조에서 나온 매물재 및 산화막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샌드블라스팅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어느 정도 매물재를 제거한 다음에 샌드블라스팅으로 이제 산화막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조체 다름질 및 연마 과정입니다. 매몰재 제거 후 큰 디스크로 주입선을 제거하는데 이때 주입선을 바로 주조물까지 자르지 말고 안전한 거리에서 잘라냅니다. 네, 다듬질 기구를 이용하여 다듬질한 다음 샌드블라스팅하여 적합을 확인합니다. 이제 주입선을 부착했던 부분을 절단을 해주고 디스크를 사용해서 절단을 해주고 이때 안전하게 너무 과도하게 삭제를 하지 말고 조금 남겨준 상태에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서 이제 스톤 휠이나 이제 스톤 포인트로 다듬어 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주모형의 시접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적합성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마를 실시하고 마무리 연마를 진행합니다. 전에 연마 과정으로 주조체의 내식성이 향상되며 광택률이 높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네, 주요체 전에 연마를 하겠습니다. 광택을 내야 하겠습니다. 고광택을 진행하고 골드 플레이팅으로 심미성, 생체 진화성을 높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골드를 입히게 되면 금속 생체의 친화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색상의 골드 플레이팅 완료 후 작업 모형상에 적합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전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를 입히게 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별다른 변형 없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속상 제작이 완료되면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교합제는 상하악 악간 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악재 부분 위에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럭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교합제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속상 교합기에 위에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여 교합제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교합 기록된 작업 모형을 부착합니다. 상하 악골 관계 기록과 안궁 기록을 이용하여 주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레진, 전체가 레진으로 된 의치상과 똑같은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하악 교합상의 순 측면에 정중선과 구각선, 그리고 상순선, 하순선을 왁스 조각도 등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공치를 심는 것이 바랍니다. 특히 이 과정은 심미와 발음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총이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인공치에서 의치상 도면에 이르는 의치상 부분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등으로 형성하여 치아 상실 이전의 자연 조직의 형태로 다듬어줍니다. 네, 인공치를 배열하게 되겠는데 이때 저작, 심미, 발음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는 심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맞춰줘야 할 부분이고, 구치 같은 경우에는 저작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합을 잘 시켜서 선택 삭제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위치상 조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래 구강내와 그 일치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나비치의 자연감을 부여하여 심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치의 유지와 안정 및 저작과 발음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파트인 수지의치 제작 과정입니다. 수지의치 제작 과정은 일반적인 총이치 제작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전체적인 제작 과정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악 나비치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몰 전 준비 과정으로 플래스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 메모를 진행합니다. 네, 이때 플라스크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플라스크 내부에 이제 바세린을 도포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메모를 진행합니다. 1차 메몰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언더컷 부위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메모를 진행합니다. 네, 2차 메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총이치기 때문에 치아 전체를 모두 덮어주게 되겠습니다. 네, 3단계로 이제 3차 메모리 끝나고 플라스크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어서 하악 나비치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몰 전 준비 과정으로 플래스크 확인을 합니다. 하악과 상악이 반대로 되었는데, 네, 일단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메모를 진행합니다. 이어 2단계 메몰과 3단계 메모를 완전하게 진행합니다. 이때 2차 메몰에서 경사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레진 전입 때 과도한 압력에 의해서 인공치가 흔들리거나 파절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매몰제의 강도가 조금 높은 경사골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단계 메모를 진행이 완료되면 클램프에 위치시키고 3차 필름의 압력으로 조여 경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3단계 매몰 후 이제 플라스크 다음은 간단하게 금속 총의 역할을 답하며 생물학적으로 생체 적 총이치입니다. 매몰 전 이 클램프에 이제 다음은 고정시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왁스 세정에서 레진 전입하여 클램프에 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분리를 위한 플래스크의 열 전달, 두 번째로 한 분리 후 왁스 세정, 세 번째로 왁스 세정 완료, 네 번째로 산화함에 레진 분리 제조, 포와 화 그때 왁스워시 할 때 금속상이 날아가지 않게 왜냐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기 때문에 왁스 제거를 정확히 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치조제 부분에는 릴리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왁스워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에 레진 분리제, 도포 그리고 핑크 레진을 혼합하여 인절미 상태의 레진을 3단계 과정으로 시합합니다. 네, 레진의 이제 도우 스테이지 때 이제 레진 전입해서 이제 레진 프레스 압력을 전입시킵니다. 시합 후 과잉 레진 제거와 과잉 레진 제거 완료 후 최종 폐함된 산화 플래스크를 클램프 네, 1, 2, 3단계에 나눠서 이제 전입을 압력을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라스크를 폐함시킵니다. 온성후 매몰제를 제거하고 의치 다듬질 및 연마로 금속상을 이용한 총이치 전 부탁한 다음 안전하여 조여 고정하여 온성을 실시한다. 온성후 매몰제를 제거하고 의치 다듬질 및 연마로 금속상을 이용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완료한다. 지금까지 상하 총이치 금속상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성을 시킨 다음에 디플라스킹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금속과 레진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디플라스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렇게 나온 나온 총이치를 이제 연마 다듬질을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속 총이치 전제작 과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